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려는데 월 150만 원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민센터에서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실제로는 150만 원을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와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서로 다른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혼란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주민센터에서는 소득이 약 12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소득이 약 120만 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같은 조건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해요.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시고 본인이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묶여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장가구라는 개념인데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는 거예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아서 혼자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정확히 119만 6,007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약 12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 인터넷에서 본 12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뭘까요? 이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의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인 114만 8,166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분리세대로 인정받으려면 120만 원 이상 벌어야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115만 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 덕분이에요. 만 2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가 월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40만 원을 빼면 110만 원이 되죠. 여기서 30%를 추가 공제하면 110만 원에서 33만 원을 빼서 77만 원이 됩니다. 이 77만 원이 실제로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소담 씨는 매달 15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는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7만 원인 셈이죠. 150만 원은 분리세대 기준인 120만 원보다 높고 소득인정액 77만 원은 주거급여 기준인 115만 원보다 낮으니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소득 산정 기준인데요. 상시근로자의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변동이 있거나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월급을 받고 바로 신청하려다가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증빙이 충분히 쌓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거든요. 첫 월급을 받고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소득 활동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득 조회를 매달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조회할 때 그 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몇 개월치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조사를 8월에 한다면 2월부터 7월까지 전체를 확인하는 시기죠. 만약 그 기간 중에 소득이 기준에 미달했던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만약 사용대차, 즉 무상으로 집을 빌려 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 원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서울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35만 2천 원이고 경기와 인천은 28만 1천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22만 8천 원, 그 외 지역은 19만 1천 원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꽤 크죠. 만약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자기부담률 30%의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을 곱한 값이에요. 이 자기부담분을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소담 씨가 서울에 살면서 월세 40만 원을 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천 원을 초과하니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데요. 80만 원에서 76만 5천 원을 빼면 3만 5천 원이고 여기에 0.3을 곱하면 1만 500원 정도가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서울의 기준 임대료는 35만 2천 원이고 실제 임차료는 40만 원이니 둘 중 낮은 금액인 35만 2천 원에서 자기부담분 1만 500원을 빼면 약 34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서 독립하려면 실제 소득이 120만 원 정도 이상이어야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115만 원 정도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2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이면 소득공제 혜택으로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으니까요. 그래서 월 15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은 77만 원 정도가 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고 소득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떨어지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독립을 준비하시는 단계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독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